서부 텍사스 오데사와 뉴멕시코 리아 카운티 사이의 황량한 열기 속에서 석유 구조물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사막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버티고 있는 그 공간에서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간 매출이 고작 8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순손실이 2,3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직원이 7명뿐인 작은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기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메가와트가 아니라 기가와트였습니다. 텍사스에서 1기가와트, 뉴멕시코에서 7기가와트. 이런 규모의 숫자는 보통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나 국가 연구센터 혹은 거대한 전력 공기업만이 입 밖에 낼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한 주체는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12월 스펙 합병으로 나스닥에 상장했던 헬륨 기반의 마이크로캡 기업, 바로 뉴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이었습니다. 이런 전환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눈을 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헬륨이나 천연가스 개발을 하는 자원 탐사 기업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화합니다.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고 자본을 신중하게 조달하고 중간 인프라를 하나씩 구축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 새로운 사업 라인으로 천천히 확장합니다. 하지만 뉴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은 이런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중간계 하나 없이 바로 기가와트급 디지털 인프라 기업을 향해 도약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속도의 도약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이 회사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과거의 토지에서 시작됩니다. 뉴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이 소유한 약 13만 7천 에이커의 땅은 1970년대에 예이츠 페트롤리엄이 조사했던 오래된 광구였습니다. 로즈웰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페코스 슬로프 필드는 오랜 기간 헬륨과 천연가스를 아주 소규모로 생산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질이나 과거의 생산 이력 어디에서도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인프라의 기반이 될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회사의 재무는 전형적인 소규모 탐사 기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00만 달러에도 못 미치고 순손실은 2천만 달러가 넘고 직원은 7명뿐. 이 모든 숫자가 보여주는 그림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할 기반이 전혀 없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 예상 가능한 모든 논리가 산산조각납니다. 뉴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은 우물 개발이나 생산 확장을 발표하지 않고 대신 텍사스 에크터 카운티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 확보를 발표합니다. 텍사스 크리티컬 데이터 센터라는 합작 법인을 통해 약 235에이커를 매입하고 약 440에이커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이 흐름에 이어 약 200에이커 규모의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전체 부지 규모는 약 438에이커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비정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자는 20메가와트 혹은 50메가와트 정도의 작은 규모로 시작해 안정적인 앵커 테넌트를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하지만 뉴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은 초기 단계에서 250메가와트 규모의 설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바로 1기가와트로 확장하기 위한 2단계 엔지니어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 조달, 대형 변전시설 건설, 고도화된 냉각 시스템, 장기 AI 고객사 계약이 모두 동시에 갖춰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업계의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이런 규모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려면 반드시 전력 구매 계약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 확약, 그리고 고정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이 먼저 발표됩니다. 그런데 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은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가와트급 청사진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 짙어집니다. 2025년 후반부에 회사는 뉴멕시코 리아 카운티에서 약 3,500에이커 규모의 땅에 대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합작 회사가 아닌 회사 단독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부지를 칠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인프라 허브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7기가와트는 미국 여러 개 주의 피크 전력 소모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어디에도 환경 심사나 자금 조달, 확약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필수 단계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시장 관찰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의문을 던지는 지점입니다. 세부 절차 없이 먼저 거대한 미래를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는 여러 양해각서와 의향서를 발표했습니다. 썬더헤드 에너지 솔루션과의 250메가와트 전력 아일랜드 의향서, 모건 캐피탈과의 전력 설비 의향서, 텍사스를 가로지르는 1600마일 고용량 광 케이블 네트워크 양해각서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의무나 계약이 아닌 의사표시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만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실질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구속력의 부재가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 왜 공개되지 않는가? 혹시 발표되지 않은 대형 파트너나 초기 테넌트가 존재하는가? 같은 가설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미스터리가 커질수록 시장은 더 많은 가정과 추측을 해야 하고, 이는 가격 변동성을 키우며 스토리의 무게를 배가시킵니다. 2025년 9월 나스닥은 회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통지했습니다. 마이크로캡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상장 요건을 회복하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기업 활동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뉴 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은 별다른 공시 없이 상장 요건을 회복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며 또 하나의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주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최저점 약 0.3달러에서 최고 약 1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약 5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RSI는 40대 중반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은 약 4달러 후반대입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변동성은 스토리 중심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뉴 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은 과연 이 땅과 전력과 일부 엔지니어링 단계를 실제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인프라로 변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스토리가 실행을 앞질러 미래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일까? 긍정적인 가능성도 분명합니다. 텍사스 1기가와트 프로젝트에 구속력 있는 테넌트나 자금 조달이 확정되거나 뉴멕시코 7기가와트 허브가 제도적 진전을 보이면 주가는 8달러에서 9달러 구간으로 빠르게 재평가될 수 있고 이전 고점인 약 12달러 재진입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반대의 가능성도 현실적입니다. 양해각서가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대규모 자금 조달이 뒤따르지 않으면 주가는 3달러대로 본래 헬륨 사업 가치 중심의 평가로 다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약 5달러에서 6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반복 실패한 돌파 지점에 의해 형성된 영역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과 자금이 확인되면 8달러에서 9달러로 향하고 지연되면 3달러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기가와트급 인프라 구축이 실제로 진행되면 인프라 기업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고 실행이 지연되면 자원 개발 기반의 본래 가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발표된 청사진과 검증된 실행 사이의 간극이 이 이야기의 중심 미스터리입니다. 시작은 분명하게 보이지만 중간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려져 있고 결말은 아직 사막의 열기 속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장 종목과 비상장 종목 그리고 상장 예정 주식과 코인까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후 콘텐츠 제작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제보 하나하나가 다음 미스터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모든 열성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더 깊고 더 알찬 콘텐츠로 계속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